안녕하세요.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조교를 맡게 된 조요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총 13문제를 풀어볼 것이며 문제를 설명한 뒤에 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옮기고 있냐면 빔을 옮기고 있네요. 이 빔이 이제 막대기라는 거죠. 막대기를 옮기고 있고 이 빔의 길이는 3m 그리고 무게는 45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러니까 A라고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은 이제 빔을 이제 한쪽 끝에서 1.2m 거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반대쪽 끝에서 이제 이 빔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빔이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데, 이제 각각의 사람이 이제 막대기에 작용시키는 힘을 구하라고 합니다. 예,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10m/s 제곱에 주어졌네요. 그럼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3m짜리 이제 막대기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건 유니폼하다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중간에 있겠죠. 이때 이제 한쪽 끝에서 1.2m 떨어진 지점에 사람 A가 있고 그리고 다른 쪽 끝에 사람 B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동하는 동안에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 총 시스템의 힘의 합은 0이 돼야 되고 또한 토크의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힘부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총 힘의 합은 FA 더하기 FB 빼기 반대 방향으로 이제 MG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그 다음 토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토크는 당연히 R 크로스 F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크가 총 합이 0이 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딜 기준으로 할 거냐? 여기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까지 위치는 무게중심에서 이쪽 방향으로 1.2m, 1.2m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0.3m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1.5m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토크는 반대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기준으로 FA 곱하기 0.3 그리고 무게중심에서의 이 mg 값은 R이 0이기 때문에 0 그리고 빼기 아까 말했듯이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사용하기 때문에 FB 곱하기 1.5m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FA랑 FB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FA랑 FB의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제 총 힘의 합이 0인 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게가 45kg이라고 했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보면 6FB 빼기 450N은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FB가 75N인 걸 알 수 있고 FA는 375N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75N 그리고 B는 75N입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블럭의 질량이 5kg인데 얘가 비탈길을 내려오네요. 이제 비탈길은 다음과 같이 그림에서 보듯이 높이 3m, 길이 4m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비탈길의 운동 마찰 계수는 0.25라고 주어졌네요. 네, 여기서 이제 질량이 없는 스트링, 줄이 블럭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은 마찰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 플라이 휠은 무게가 25kg고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5라고 주어졌네요. 5kg/m 제곱. 그래서 이제 스트링은 이제 내려오면서 미끄러짐이 없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 중앙 중심으로부터 1m의 거리에 떨어져서 연결되어 운동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이제 10m/s 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A번부터 보면은 평면을 따라서 블럭이 내려올 텐데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줄의 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하기 전에 이제 주어진 식에서 먼저 식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기호로 정의를 해보면 스몰 m은 5kg가 될 테고 라지 m 그러니까 이게 돌의 무게입니다. 플라이 휠의 무게는 25kg고 플라이 휠의 반지름은 아까 1m라고 주어졌죠 여기서. 그래서 1m 운동 마찰 계수는 0.25 그리고 이 플라이 휠의 관성 모멘트는 5kg m 제곱
당연히 비탈길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여기라고 하면, 세타가 여기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이 비탈길의 길이가 5니까 5분의 4가 되고, 사인은 5분의 3이 될 겁니다. A번부터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축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에 대해서 먼저 이제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당연히 X방향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X방향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R자인 MA는 다음과 같이 이쪽 선분 mg 사인 세타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FK와 장력 T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X방향의 R자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Y방향도 표현을 해보면 수직항력 N이 존재를 할 테고, 이쪽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가 작용할 거고, 얘들은 합이 당연히 0이 되겠죠. Y방향 운동이 없으니까. 이 플라이 휠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토크는 R 크로스 F이기 때문에 지금 R 크로스 F가 90도이기 때문에 사인 스타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TR이 될 테고, 얘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관성 모멘트와 각 가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R 알파는 당연히 A가 되겠죠. 선 가속도와 각 가속도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텐션 이제 장력 T는 R분의 I 알파가 될 테고, 알파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R제곱분의 IA가 됩니다. 네, 그래서 X방향부터 R자임을 구해보면 mg 사인 세타 빼기 fk 빼기 t는 ma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mg 사인 세타는 그대로 오고 fk는 당연히 수직 항력에 uk를 곱하는 거죠. 마찰계수. 그래서 fy 성분에서 구했던 R자임에서 더했던 수직 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돼서 uk mg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t는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r제곱분의 ia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mg로 묶을 수 있네요. 그래서 mg로 묶고, 얘는 이제 뒤쪽으로 넘겨서 a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a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던 이 각각의 숫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보면 값이 2m/s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이 선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A번에서 이미 장력이 R제곱분의 IA임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I는 주어졌고 R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번에서 구한 2m/s 제곱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10kg m/s 제곱이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위죠? 예, 뉴턴 단위입니다. 그래서 10뉴턴이 됩니다. 답은 10뉴턴입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포스 F가 이제 중심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휠의 전체 무게는 라지 M 플러스 8 스몰 M입니다. 반경은 R이라고 줘줬네요. 그리고 8개의 스포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제 미끄러짐 없이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깥의 림이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이게 질량이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소리고, 스포크 같은 경우도 균일한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 각각이 아지의 스몰 m의 무게와 길이 r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면에는 뮤 s가 작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정지마찰 계수가 존재하고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주어줬는데, 균일한 이제 막대기에 대해서 질량 n과 길이 l에 대하면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하네요. A번부터 보면 이 중심축에 대해서 이 전체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고, 2번은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선 가속도를 구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 F가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미끄러짐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최대 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번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당연히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균일한 막대기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알려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전체 질량 라지 M과 길이 L에 대한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주적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D만큼 움직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스포크의 회전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질량 곱하기 옮겨진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D가 지금 2분의 L이죠. 2분의 1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스포크 하나당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l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 시스템에 대해서는 8개의 스포크가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I 스포크 더하기 I 림이죠. 이 림의 이 휠의 이제 관성 모멘트, 이건 당연히 mr제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r제곱 가로 3분의 8m 플러스 라지 m이 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8개가 아닌 질량 2m 그리고 길이 2r인 막대기 4개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었죠, 시스템이. 그래서 길이가 r이 아닌 2r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 mr제곱인데 m이 2m이 되고 r이 2r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mr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총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4개죠. 4개에 대해서 림을 더하면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개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구하면 됩니다. 네, 이제 구했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당연히 이제 표면에 마찰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의 알짜임을 생각해 보면 F 빼기 반대 방향으로의 마찰력을 빼게 되면 이제 MA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우는 I알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알파랑 선 가속도 A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우는 이제 I 토탈 알파가 될 텐데 타우는 당연히 이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R 크로스 F가 되는데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인 세타가 1이 돼서 마찰구력 곱하기 이제 반지름 R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I 토탈 R분의 A는 FSR이 될 테고 그럼 FS는 당연히 I 토탈 곱하기 R제곱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M 플러스 8MA는 당연히 F 빼기 마찰력 이거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이제 미끄러짐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포스를 구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마찰력이 지금 R제곱 분의 IA가 됨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구한 걸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얘가 당연히 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넘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고정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맥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µs m 더하기 8m g와 같게 되면 되기 때문에 Fmax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3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얘가 앞에서 주어진 값을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작은 구멍이 뚫려 있네요. 여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반경이 20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터가 이 전체적인 반경은 라지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 위에는 공기로 오픈되어 있고 이제 공기와 맞닿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분출되는 물이 H 위치에서 분출되는데 그리고 이 전체 탱크는 높이가 라지 H네요. 그래서 탱크의 반경은 이제 구멍의 반경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합니다. A를 보면
표면에서의 속도가 이 V0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물이 떠나는 속도가 V일 때 V0가 V에 비해서 매우 작음을 보이면 되네요. B번은 이 물이 분출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라지 h와 스몰 h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C번은 이 깊이 h, 스몰 h를 최대가 되게 하는, x를 최대가 되게 하는 스몰 h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A번부터 구하기 전에 얘를 도식하여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했고, 이 위에 면적은 A1이죠. 그리고 높이는 h고, 이 구멍까지의 거리는 스몰 h, 그리고 이 구멍의 단면적은 A2, 반경은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탱크 밖으로부터 나가는 이제 액체의 유체 속도는 여기서 V라고 했고, 탱크의 윗부분은 문제에서 V0라고 했고, 이 윗부분은 공기하고 맞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압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의를 하고 풀어봅시다. A번부터 풀면 되는데, 당연히 연속방정식을 통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방정식에 따르면 이제 탑의 꼭대기, 탱크의 꼭대기 A1V0는 이제 구멍에서의 A2V가 될 텐데, 당연히 A1은 파이 라지 R 제곱이 되고, A2는 파이 스몰 R 제곱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 얘를 이대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텐데, 얘네 두 식이 같으려면 당연히 얘가 얘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V0는 V보다 매우 작으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V0가 V에 비해서 매우 작다임을 보였습니다. B번 문제는 이제 X를 찾아야 되는데,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P1 이게 기압이죠. 기압과 이제 밀도 V1 제곱 2분의 1 로우 V1 제곱 더하기 로우 GY1은 두 번째 위치에서의 기압 P2 더하기 2분의 1 로우 V2 제곱 더하기 로우 GY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시스템 V1은 표면이죠. 표면에서의 속도는 A번을 통해서 매우 작다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0이랑 가깝기 때문에 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표면에는 이제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 기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의 기압은 P0로 대기압과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는 당연히 H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V2는 우리가 관심 있는 V2는 V일 테고, 분출되는 속도 V는 루트 GH가 됩니다. 이제 X를 구해야 되는데, 물은 높이 라지 H 빼기 H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포물선 운동에서 Y 방향은 중력가속도 운동을 할 테고, 등가속도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죠. 처음속도는 Y 방향으로의 처음속도는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걸린 시간은 루트 G분의 2 라지 H 빼기 H가 됩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 t 동안 물이 이동한 거리 X는 다음과 같게 되겠죠? X는 VT. 따라서 위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하면은 X는 2 곱하기 루트 라지 H 빼기 H에 H를 곱한 값이 되겠네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C번을 풀어보죠. X가 최대로 되게 하는 스몰 h를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h에 대해서 x를 미분하게 하여서 극점을 찾으면 되겠죠.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h분의 dx를 하면 되는데, x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이제 극소 아닌 극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애를 봅시다. 그럼 밑에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0이 되기 때문에 라지 h 빼기 스몰 h는 0이 될 테고, 스몰 h는 2분의 라지 h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x가 최대로 하게 되는 이제 스몰 h는 2분의 라지 h가 됩니다.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보죠. 로켓이 질량 스몰 m을 갖고 있고, 이제 원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원 궤도의 반경은 r이고, 주기는 t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구의 무게는 라지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이 엔진이 점화가 되어서 반경이 4R로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중력 상수는 당연히 G라고 줘줬네요. 네, 이번에 보면 이제 로켓이 작동을 해서 이제 되는 힘을 구하네요. 이제 포스를 구하는 거죠. 만류 인력. 2번은 새로운 궤도의 주기를 구하는 거고 3번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구하는 거네요. 변화량을 구하는 거네요. 체인지. 4번 D는 엔진이 한 워크,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번부터 구해봅시다. 당연히 만류 인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함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R에서 위치에서는 FR은 R제곱분의 G 라지 M N이 될 테고 4R에서는 F4R은 4R제곱분의 GMM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6R 제곱분의 GMN이 되겠네요. B번 새로운 주기를 구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원궤도 운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만류 인력은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만류 인력에 대한 구심력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GMN은 R분의 MV제곱이 되기 때문에 V는 루트 R분의 GM이 되죠. 그래서 T는 주기는 V분의 2파이R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케플러 법칙이죠. 주기는 반지름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새로운 궤도에서의 반지름은 4배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의 4배가 되면 다음과 같이 8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8t입니다. 네, 10번입니다. 로켓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R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R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 될 테고 V는 앞에서 구했듯이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2R분의 GMM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4R에서도 똑같이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구해보면 8R분의 GMM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은 8R분의 GMM 빼기 2R분의 GMM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R분의 3GMM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로켓의 운동에너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마이너스 8R분의 3GMN이 됩니다. 네, D번을 구해봅시다. 로켓이 한 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총 에너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4R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에서 R 위치의 위치 에너지를 빼면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식은 다음과 같고 4R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4R분의 GMN 그리고 UR에서는 R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N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4R분의 3GMN이 되네요. 당연히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총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처음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로켓이 한 일을 더한 게 나중에서의 총 에너지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W 엔진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C, 이게 C에서 구했고요. 이건 앞에서 구했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8R분의 3GMM이 됩니다. 답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이 있네요. 네, 총알이 질량 M, 스몰 m을 갖고 있고 수평 방향으로 초기에 V제로로 날아가네요. 얘가 블럭으로 박히는 거네요. 이 블럭의 질량은 라지 M이고 얘는 처음에는 질량이 없는 표면에 있네요. 그리고 이상적인 스프링의 끝은 이제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스프링이 최대 압축되는 거리가 B라고 했고 충돌 후에 이제 블럭이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운동을 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주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완전 비탄소 충돌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합쳐져서 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 비슷상도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당연히 초기 운동량은 20M V0가 될 테고, 나중 운동량은 두 개가 합쳐진 거에 대한 속도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V는 당연히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MV0가 됩니다. 또 블록과 총알이 스프링 통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진입할 때 부딪히고 나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최대 위치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에서의 2분의 1 kx 제곱인데 최대의 압축된 거리가 b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kb 제곱이 되고, 당연히 k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주기랑 스프링 상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기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용수철 상수분의 질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것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t는 mv0분의 2파이 라지 m 플러스 mp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물리진자 상수가 있는데 얘가 유니폼한 고체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하네요. 근데 얘가 반경이 라지 r이고 질량은 스몰 m입니다. 얘가 이제 중심 O가 있는데 얘가 어디에서부터 존재를 하냐면 질량 중심 센트럴 매스에부터 3분의 2R만큼 떨어진 거리에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센트럴 매스에서의 이제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이 디스크가 이 축 O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될 건데 상당히 작은 앵글 세타 M에 대해서 놓아지게 돼서 운동을 합니다. 유니폼한 균이랑 가속도 G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냐면 이 펜들럼의 이제 각 변이에 대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하네요. 세타 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A번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이 펜들럼의 주기 그리고 프리퀀시를 구하라고 하네요. 각 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각 주파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체 원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현재 원판의 중심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했듯이 강성 모멘트는 이제 무게중심에서 강성 모멘트에서 질량의 떨어진 거리만큼 제곱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 2분의 m한 제곱이 센트로 매스의 관성 모멘트고 3분의 2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18분의 17 m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번부터 풀어봅시다. 토크는 R 크로스 F가 되는데, 그럼 지금 펜들럼이기 때문에 세타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타우는 거리 마이너스 D 그리고 질량 힘 F mg의 사인 스타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복원 토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문제에서 세타가 매우 작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타우는 마이너스 mg d 세타가 될 겁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우는 i알파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gd 세타는 i알파가 되는데, 알파 각가속도는 각 변이에 시간에 대해 2번 미분을 한 꼴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이에 2번 미분한 것의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t제곱분의 d제곱 세타는 i로 나눠준 i분의 마이너스 mgd 세타가 될 테고,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 표현을 다음과 같이 세타의 시간에 대한 2번 미분 더하기 i분의 mgd 세타는 0이 됨을 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앞에 있는 값이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오메가 제곱은 다음과 같이 i분의 mg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 표현이 될 때 a는 진폭이 되고 오메가는 앵글 프리퀀시, 파이는 이제 페이지 앵글이 됩니다. B번에서 구하라는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와 주기 t를 구하는 거네요. 앞에서 오메가 제곱은 i분의 mgd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d가 되죠. 그래서 i는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오메가는 17r 루트 17r분의 12g가 되죠.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또 오메가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하나만 썼네요. t와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플러스 x축을 따라서 이제 줄이 놓여져 있고 x 0지점이 이제 프리엔드네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웨이브 펑션이 이제 a 콘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로 주어졌고 얘는 입사파네요. 이 시사파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x가 0의 지점에 도달을 하고 나서 반사가 되네요. 가정을 하기로는 반사될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A번은 반사된 파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게 A번이고 B번은 이제 정상파를 구하네요. 이제 입사파와 반사파를 통해 만들어지는 스탠딩 웨이브를 이제 찾으라고 합니다. 웨이브 펑션을. 그리고 3번은 노드의 위치를 찾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시던트 웨이브가 입사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줄이 끝이 x가 0인쯤에서 이제 프리엔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 프리엔드이기 때문에 파가 역전되지 않습니다. 즉 인버트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티드 웨이브는 y2는 역전이 안 되기 때문에 a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왔다가 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줄 끝이 픽스엔드인 경우에는 이제 a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답 반사파는 y2는 a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가 됩니다. 이번은 이제 스탠딩 웨이브를 구해야 되는데 스탠딩 웨이브는 입사파와 반사파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반사파를 대입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입사파를 대입을 합시다. a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더하기 a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가 되죠. a로 묶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코사인에 대한 함수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더하기에 대해서는 이쪽이 빼기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이 뒤쪽이 캔슬이 돼서 2a 코사인 kx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스탠딩 웨이브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C번을 구해야 되는데 노드의 위치를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따라서 노드는 x가 0이면 이 부분이 0이면 되죠. 코사인 kx가 0이면 되기 때문에 kx가 0이 되려면 코사인 kx가 0이 되려면 kx가 당연히 2분의 파이의 n배가 돼야 돼. 상수배 홀수 상수배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일 때 이 코사인 kx가 0이 됩니다. 그 웨이브 넘버는 이제 파장에 대해서 람다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x는 파장의 4분의 파장, 4분의 1파장, 4분의 3파장, 4분의 5파장일 때 이제 노드가 나타나네요. 참고로 안티노드 같은 경우는 이 코사인 k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kx가 이제 파이의 상수배들이 되기 때문에 x는 0, 2분의 람다, 람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웨이브가 있죠. 웨이브가 있는데 호수에 놓여져 있네요. 이때 표현되는 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3이라고 했네요. A번부터 보면 한 번 완전하게 패턴이 완료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주기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에 대해 이동한 거리를 람다죠. 파장입니다. B번은 웨이브 넘버와 웨이브 넘버 시간당 웨이브 넘버니까 이게 주파수죠. 주파수를 구하는 거고 얘는 K를 구하는 겁니다. C번은 맥시멈 스피드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웨이브의 맥시멈 스피드를 구하는 겁니다. D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을 때에 이제 변이를 구하는 거네요. 트랜스버스 변이가 y죠, y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파동 함수의 이 이퀘이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진폭이 될 테고,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이 K 부분이죠. KX이기 때문에 웨이브 벡터 K는 0.3 라디안 퍼 센티미터가 되고, 이 뒤에는 오메가 T이기 때문에 당연히 앵글러 프리퀀시 오메가는 0.50 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구하면 되겠죠? 당연히 주기는 앵글러 프리퀀시 분의 2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4초네요. 주기는 4초고 문제에서 람다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람다도 구해봅시다. 람다는 K 웨이브 벡터 분의 2파이기 때문에 얘도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20cm, 0.2m가 나옵니다. 네, B번을 구해봅시다. 웨이브 벡터, 웨이브 넘버와 프리퀀시라고 했죠? F를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서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웨이브 넘버를 구했어요. K는 다음과 같이 뱀을 알고 있고 F는 주기분의 1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주기는 A번에서 4초임을 구했기 때문에 주파수는 0.25Hz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C번은 이제 스피드를 구하는 건데 V는 F 람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F와 람다를 대입해서 구해보면 0.05m/s임을 알 수 있고 Vmax는 이제 오메가 A이고 진폭에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A를 곱해서 구해보면 0.06m/s가 됩니다. 따라서 웨이브가 이동하는 거는 V로 이동을 하고 최대값은 0.06m/s가 됩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Y에 대해서 이제 다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X는 다음과 같은 위치, 그리고 T는 이 시간일 때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Y, X, T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것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를 대입하고 T를 대입해서 구해보면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 부분이 1이 돼서 구해보면 코사인 0, 따라서 4cm가 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을처럼 프레임 상수 K를 갖고 이제 블락 M이 거장되어 있는데 이 블락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네요. 그래서 스프링 상수는 20N/m라고 해왔고 총 질량은 5kg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프링이 당연히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길이가 0.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속은 343m/s라고 주어졌습니다. 네, 2번부터 보면 스피커가 이제 프리퀀시 440Hz를 내뿜고 있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제 최대의 그리고 최소의 주파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네,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듣는 최대 주파수와 최소 주파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B번은 소리의 세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시면 1m 지점, 얘가 1m가 떨어져 있는 거죠. 1m 떨어졌을 때 I0이고 그러면 이제 최소는 어떻게 되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정리를 해보면 K는 용수차 상수는 20N/m고 총 질량은 5kg, 진폭, 그러니까 스프링의 진폭은 0.5m라고 했고 음속은 34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번부터 구해봅시다. 당연히 이제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용수철 상수의 최대 에너지가 되겠죠? 용수철의 최대 에너지. 그래서 2분의 m v 맥스 제곱은 2분의 ka 제곱이 될 텐데 당연히 v 맥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를 오메가 a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바로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바로 대입해서 구해보면 1m/s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는 관찰자가 들을 수 있는 이제 주파수의 거리는 Fmin, Fmax 사이죠. 이거는 이제 바로 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되는데 F민은 원래 주파수의 이제 속도들을 더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구해보면
FB는 439, FMAX는 441이 됩니다. 비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스프링의 최대 진폭 A를 가지고 있고, 관찰자로부터 제일 먼 거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용출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최대 진폭 이 A 위치에서 얘가 1m 떨어져 있게 되면, 이 거리가 제일 먼 거리게 되죠.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이때가 최대 맥스 거리가 됩니다. 제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총 거리 R은 다음과 같이, 이게 0.5라고 있기 때문에, 2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소리의 세기가 이제 거리의 제곱분의 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 세기 I1과 최대 세기의 I0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I0분의 I1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R분의 R0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I1은 I0 곱하기 R분의 R0 제곱인데 문제에서 I0라고 했고 R0는 1m라고 했습니다. 최대 거리는 2m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분의 1 I0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1은 4분의 1 I0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상당히 작고 유니폼한 로드, 길이 2L을 가지는 유니폼한 로드가 다음과 같이 그림처럼 이제 존재를 하는데 질량은 M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지 M.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기에는 정지 상태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평평한 이제 수평 이제 바닥에 이제 힌지로 고정되어 있네요. 얘가 이제 회전이 가능하는데 그때 마찰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즉슨 뭐 이런 식으로 한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당히 작은 총알이 질량 M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질량 M이라는 소리죠. 스몰 M. 얘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의 이제 수직,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그림에 보듯이 이 막대기의 중심 부분을 칩니다. 치는데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냐면 V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얘는 이 수평 방향으로부터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이제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막대기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엔비드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면 이제 앵글러 벨로시티를 구하라고 하는데 A번은 이제 총알이 바에 박히는 그 순간에 이제 바뀌고 나서의 이제 앵글러 벨로시티네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앵글러 벨로시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B번 같은 경우는 이 바가 이제 이게 총알이 치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도달을 할 겁니다. 도달을 했을 때 앵글러 벨로시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공기 마찰력을 무시하고 중력과 속도는 G는 유니폼하다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센트럴 매스에서의 이제 관성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우선 이거 그림 좀 지울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각 운동량은 L은 알크로스피인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총알의 충돌 전의 각 운동량을 구해야 됩니다. 알크로스피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을 X, 위에를 Y, X, Y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Z겠죠. 방향이. 그래서 L은 R 크로스 P인데 R은 당연히 이쪽 방향에서 R 방향이고 P는 얘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텐데 문제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죠. 왜냐하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심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X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의 X방향 성분인 이제 코사인 60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MV의 코사인 60도인데 이제 방향은 R 크로스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Z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충돌 전에 총알의 가공동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얘가 돌기 때문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럼 관성 모멘트도 구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러면 우선 관성 모멘트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총알의 관성 모멘트 생각을 해보면
총알이 와가지고 이 중앙에 박힌다고 했습니다. 얘 중앙에 박힌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힌지로부터 L만큼 떨어진 거리에 상당히 작은 점 입자에 이제 질량 M을 가지는 점 입자에 회전 광선 모멘트 알고 있죠? 당연히 힌지축에 대해서 L까지의 거리에 있는 총알의 간섭 모멘트는 ml제곱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12분의 ml제곱을 줘줬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의 회전 광선 모멘트가 아니에요. 당연히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이 한쪽 끝이 축인 이제 그때의 회전 광선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문제에서 똑같이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3분의 ml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이 시스템의 총 길이는 2L이기 때문에 맞대기의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3분의 4 라지 M L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번부터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힌지축에 마찰력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토크는 없겠죠.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각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각운동량은 이제 IB, 그러니까 이거는 총알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이제 오메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같겠죠. 그래서 L은 I 오메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충돌 전과 후가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오메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m 플러스 3분의 4 라지 m 그리고 L 분의 20m 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음과 같이 되고 당연히 총알이 이 막대기를 이렇게 쳤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이쪽은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B번을 구해보면 이제 바닥에 도달했을 때 이제 앵글러 벨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충돌 직후에 그러니까 충돌을 하자마자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 총알의 위치 에너지와 이 막대기의 위치 에너지와 또 얘가 그 순간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바닥에 도달했을 때 회전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충돌 직후에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라지 m gl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L 위치에 총알이 있기 때문에 mgl 그리고 이 막대기의 회전 무게중심이 L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온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는 문제에서 이 오메가 프라임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오메가 프라임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겠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진자 운동인데 이제 단진자가 있습니다. 그때 단진자가 주기가 지구에서 1.6초라고 주어졌네요. 네, 마르스에서는 2.6초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하냐면 마르스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어지고 있네요.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단진자 운동에서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T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식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2파이 루트 G분의 L.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주기와 이제 마스에서의 주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주기 T2는 2파이 루트 G 2분의 L. 뭐 L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우선 L이라 쓰겠습니다. 이게 1.6초고 마스에서는 2파이 루트 GM분의 L은 2.6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GM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M분의 T를 해보면 TM분의 T는 루트 G분의 GM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은 G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GM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gm은 3.71m/s 제곱에 나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71m/s 제곱입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파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도 풀었다시피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한쪽 끝에서는 이제 웨이브가 발생하는 게 Y1,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Y2가 만들어지네요. 이 두 웨이브가 중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첩을 해서 스탠딩 웨이브를 이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프리퀀시, 그리고 Y1의 파에 대한 이제 스피드, 속력을 구하라고, 마지막은 이제 노드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우선 이 파의 형태를 보도록 하죠. Y1 같은 경우는 진폭의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Y2 같은 경우는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둘의 방향은 반대겠죠. 그래서 우선 이 기호에 맞춰서 이 숫자들을 넣어 봅시다. a는 진폭이 6cm이고, 웨이브 벡터 k는 람다분의 2파인데 얘가 2파이 곱하기 2.0 미터, 인버스 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는 2파이 f인데 여기서는 2분의 파이 곱하기 8.0 인버스 세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동의 식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구했죠. 그래서 A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2파이 분의 오메가죠. 또 오메가는 우리가 앞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얘는 2파이 분의 4파이 인버스 세컨.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헤르츠죠. 2.0Hz. 그래서 답은 2Hz가 되고, B번 같은 경우는 Y1의 이제 속력인데, 우리는 V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요. V는 웨이브 벡터분의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K도 알고 오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해보면 4m/s. 그 다음에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노드를 알려면 당연히 이 스탠딩 웨이브를 구해야겠죠. 스탠딩 웨이브. 스탠딩 웨이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Y1과 Y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을 더하면 되는데, 앞에서 했듯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이 관계식에 따라서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탠딩 웨이브가 다음과 같이 2a 곱하기 코사인 kx, 코사인 오메가 t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노드냐, 안티 노드냐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노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코사인 kx가 0이 되면 노드죠. 그래서 이 kx가 0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k가 여기서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x는 0이 될 조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래서 x는 2분의 n인데 n은 1부터 1, 3, 5 이렇게 올라가겠죠. 따라서 x는 0.5m, 1.5m, 2.5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안티노드 같은 경우는 코사인 k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기 때문에 파이 x가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는 0m, 1m, 2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 이제 공부 중에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앞에 있는 메일로 이제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고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